여수 김포 노선 탑승률 정체를 이유로 올해 10월부터 항공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편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엄마들의 분노는 정신질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이 같은 정신질환의 이유와 치료에 대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짚어봤습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해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는 순천 청수마을을 취재했습니다. 렌터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면허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10월부터 김포에서 여수 간 항공편을 하루 한 차례만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자구적인 대책을 찾아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띈 여수공항. 국내선 여객 부문에서 청주공항 다음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져 여행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공항 운항사의 양대 축인 대한항공이 간편 방침을 밝히면서 이용객 증가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포 노선 탑승률 정체와 적자 누적 등으로 올해 10월부터 하루 2회에서 1회로 간편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단의 경영 개선 요구와 맞물려 포항과 여수 등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간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권은 대한항공의 간편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개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거의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압박을 하고 또 대한항공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들은 또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여겨졌던 여수 제주 노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여수 김포 노선 역시 시간대 조정 등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지난해부터 제기돼온 지역 항공사 설립 문제도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선 주요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를 보더라도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비중이 커지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그 여수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나 그 관련 그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추진된 관련 용역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선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점유율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부정기 국제선 확보도 여의치 않아 수요 창출이 가능하겠냐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되지 않으면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게 되면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간편 방침이 나올 때마다 공항 존폐 위기를 논해야만 했던 여수공항. 대형 항공사에 의존해 공항의 미래를 가늠하기보다 이제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광양만권의 행정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여수 MBC 방송 작가들의 재밌는 수다, 유튜브 여수잡사 아시죠? 네, 이번 주에는 최근 뜨거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주제로 정신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다면서요? 예,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합니다. 또 울산 MBC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3시간이나 지역 뉴스를 내보내는 전례 없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번 주 유튜브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현병과 사이코패스, 분노조절 장애 등 연일 위험 사회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정신질환들. 특히 주부들의 관심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쏟아내고 마는 엄마의 분노였습니다. 근데 외부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 애에 대해서는 되게 내가 냉정도 아니고 진짜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결국에 내가 감정을 폭발시킨 거지 얘네들의 행동을 뭔가 훈육했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고민 해결사로 나선 정신과 전문의 박진성 원장.
화를 내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인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보면서 옛날 어렸을 때 내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인 거죠. 내 마음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화를 내는 거랑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거는 되게 다르죠. 앞으로 화제의 인물들을 초청해 지역의 다양한 관심사를 풀어갈 예정인 여수 잡스. 특히 대상을 정치인으로까지 확대한다고 예고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이 예정됐던 지난 주말, 전국 각지의 눈길이 울산 MBC 유튜브로 모아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편성상 제약을 피하는 대안으로 긴박했던 과정을 3시간 가까이 유튜브로 생생하게 전한 겁니다. 지상파의 편성 시간 문제도 있고 또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지상파가 아닌 유튜브로 특별 생방송을 하게 된 점. 오전 7시 반, 주주들과 용역경비원들이 노조원과 대치하는 현장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는 취재진들이 저희 울산 MBC 취재진인데 지금 안으로 전혀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만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주총장이 울산대학교로 바뀌면서 노조원들이 급히 현장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이나마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조원들이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11시 10분, 결국 사측은 주총 3분 만에 회사 분할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울산 MBC의 이날 유튜브 생방송은 전국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참관한 데 이어 지역의 시사 영상물로는 드물게 6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영상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약혼자의 후배로부터 살해당한 순천 지역 여성의 아버지가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부모의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지며 바르게 살던 딸아이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다며 범행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전과 이범에 전자발찌까지 찬 범인의 관리를 허술하게 한 나라가 원망스럽다며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범인을 사형시켜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지난 4일 게재된 이 글은 현재까지 9만 7천 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순천시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해 8월 A센터장을 채용했지만 A센터장이 일했던 자원봉사단체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도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 마련을 순천시에 주문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관 주도의 사업이 점차 자생적 도시재생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건데요. 순천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금곡동 청수골입니다. 1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청수마을은 순천 원도심의 대표적인 산동네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와 시비 68억 원이 투입돼 생활 환경이 개선된 겁니다.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관건은 주민들의 자생적인 도시재생. 주민들은 청수골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수제 전통 과자를 만들고 식당 카페를 운영해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 1년을 넘기면서 모은 적립금은 행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 자생적인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1억 5천 정도의 적립을 해가지고 마을 협동조합 사업은 청년 일자리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이지만 산비탈 고지대로 거주 환경이 열악했던 원도심 마을. 정부나 행정기관 주도의 도시 재생이 자생적 도시 재생으로 확산되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생계 대책을 호소하며 여수시 청사에서 닷새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상인 30여 명은 여수시가 시장 상인들과 회사 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 등으로 조정이 파행에 이르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임시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조속한 해결점을 찾자는 의미에서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하라는 제안을 했을 뿐 분쟁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고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가를 제공하는 안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수시 문화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불거진 전 여수시 문화원장 임모 씨의 공금 유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시 보조금과 지자체 소유의 문화원 건물을 사적으로 사용해 수차례의 지자체의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말에는 이사회에서 불신인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렌터카였고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전남 영안군 삼호읍 인근 국도입니다. 가로수 껍질이 완전히 벗겨졌고 인도에는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2분쯤 고등학생인 18살 박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가로수와 충돌하면서 엔진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9살 박모군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2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5명은 모두 중학교 동창으로 고등학생 3명, 중퇴생 2명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을 했던 박군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동네 형인 20살 정모 씨가 빌린 렌터카를 다시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렌터카를 이 운전자가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빌려서 타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박군이 술을 마시지 않은 점으로 미뤄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거흥군 봉래면 신금리 진기마을 앞 갯벌에 차량 한 대가 추락해 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 41살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붓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31살 김모 씨는 지난 4월 의붓 딸 12살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이 A양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A양의 친모인 아내 유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기소된 유 씨와 김 씨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민간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